네, 105회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안테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 연도라 생각하시고 전산생우에게 소음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트 1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3문제가 나오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토지의 가액이 1100만원만큼 과소 입력되었으며 건물의 가액은 1100만원만큼 과대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하시오. 자, 이 문제는 재무상태표만 수정하면 끝나는 문제인데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가지고요. 클릭. 자, 문제에서 시키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가액이 1100만원만큼 과소, 즉 작게 입력되어 있죠. 그러면 토지를 어떻게 한다? 찾아가지고 1100을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2000에다가 1100을 올리게 되면은 1100 더하면 되는 거죠. 3100만원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건물의 가액은 1100만원만큼 과대하게 입력되었답니다. 그러면 건물을 찾아가지고 1100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1억 5천 돼 있는데 1100을 빼요. 그러면 1억 3900이 되겠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끝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요, 하나는 1100을 올리고 하나는 1100을 내리는 그런 작업만 하시게 되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1번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쉽게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쉬워가지고요, 좀 당황스럽네요. 자, 다음은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및 재고 등록 메뉴에서 계정 과목을 등록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쉬운 거죠? 자, 스탠바이는 어디에서 계정 과목 및 재고 등록에 가시면 되고요. 자, 코드는 824번 눌러가지고 순간 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운반비, 자, 어디에 현금 적용 여기에 있죠? 여기 4번 란에다가 어떻게 한다? 엔터를 치고 택배 운송비 지급. 그쵸? 자, 이거 하나만 그냥 입력하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도 쉬운 문제이죠. 어차피 이거 읽어보나마나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외상매수금 지급보험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숫자만 고치면 되는 거죠. 자, 문제 보시고요.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 클릭. 자, 보령전자에 1020만원이죠. 근데 여기는 1200 돼 있으니까 1020으로 고쳐주면 되고요. 문제 그대로. 대전전자는 1200 맞고요. 평택전자가 368만원이 아니고 3680만원 적어주시면 차액이 0이 되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급보험도 마찬가지죠. 대덕전자 부품이 1000만원인데 100만 돼 있네요. 자, 1000만원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명성전자는 2700이니까 2700으로 문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야, 기초정보관리가 너무 쉬워서요, 좀 허무하게 끝난 것 같아요. 그쵸? 자, 다음은 이제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반전표는요, 입력시 유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번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8월 16일 날 영업부 사무실에 파손된 유리창을 교체하고 대금 280만원만큼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수표를 주었으니까 수표는 나가죠.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이죠. 당좌 예금 280만원. 자, 이거 먼저 분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선비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월 16일 날 일반전표를 띄우시고요. 네, 8월 16일로 가겠습니다. 자, 대변에 당좌 예금 나간다. 분개하세요. 얼마? 네, 방금 200이었습니까? 280만원 분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수선비로 분개하면 되겠죠. 수익적 지출로 분개하고 있으니까. 자, 영업부가 쓰는 거니까 800번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라고 나왔다면 그때는 여기 정답이 뭐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건물로 분개해야 되겠죠.
건물이니까. 다음 2번 9월 말일 창창기계산업에 9월 20일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이 있답니다. 약정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하여 외상 매출금의 3%를 할인해 준답니다.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네요. 그러면 첫 번째 마음 되죠. 외상 매출금은 차변이죠. 자산이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받았으니까 대변에 감소해야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1,000만 원 감소한다. 1번으로 분개하고 거래처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죠. 그쵸? 근데 원래는 이게 1,000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3%를 할인해 줬죠. 그러면 1,000만 원에 3%면 30만 원이잖아요. 빼고 970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게 2번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30이 모자라죠. 요 30 모자라는 금액만큼을 어떻게 입력한다? 금액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으로 어떤 이름? 매출 할인 분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조기에 회수해가지고 할인해주게 되면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갚아가지고 할인 받으면은요, 그거는 매입 할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매출과 매입의 차감 계정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이렇게 채워주는 느낌으로만 분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알아서 이런 매출 할인들은 총 매출에서 빼가지고 순 매출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전산에서는 이제 분개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기본 강의 때 했던 건데 잘 떠올려 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부터 일단 사라집니다. 거래처는 누구? 창창기계산업 얼마? 1,000만 원 사라지고요. 자, 좀 할인해 주었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은 30만 원 빼고 얼마가 들어온다? 970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30만 원만큼은 채워주는 느낌으로 매출 할인을 적으시면 되는데, 매출 할인이 너무 많죠. 그럼 이거 어떤 코드를 적용할 것이냐? 어떤 코드? 내가 거래한 품목을 따라간대요. 그러면 제품을 팔았으니까 처음에 제품의 총 매출에서 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 매출 코드를 406번으로 맞추어서 엔터 쳐야 됩니다. 이거 코드 틀리면 감점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다음 3번 10월 27일 날 주당 액면가액이 만원인 보통주 2,000주를 주당 얼마? 1,300원에 반영했죠. 신주 납입 대금은 신주 발행에 소요된 비용 40만 원만큼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의 점표로 칠하고 있고요. 신주 발행 전 주식 할인 발행 차감 잔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자,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있으면 빼야 되겠죠. 자, 없으니까 그대로 분개하겠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일단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 기억나시죠? 여기 1번이에요. 자, 어떻게 구하죠? 발행 주식수 곱하기 1주당 액면가액이죠. 그래서 만원과 2,000주, 2천만 원입니다. 근데 돈이 보통예금에 들어왔죠. 그럼 들어온다 차변에 보통예금. 이건 얼마 들어와요? 당연히 주가로 들어와야 되겠죠. 발행가액으로. 그러면은 13,000원을 발행했으니까 13,000원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2,000주에 곱하기 13,000원이면은 1원 2, 3은 6 얼마? 2,600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왜 답지에는 2,560만 돼 있을까요? 그렇죠. 2,600을 받고 주식 발행비 40을 다시 또 주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2,600 받아야 되는데 주식 발행비 40만 원 떼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2,560만 들어온 거죠. 그럼 이때는 2,600에 발행했다가 아니고요. 2,560만 원에 발행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5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당연히 발행 비용이 발생하지만 않았다면은 당연히 600만 원 되겠죠. 근데 발생하는 바람에 그만큼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자, 10월 27일 날 분개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자본금 먼저 분개합니다. 2,00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죠? 얼마? 얘는 그렇죠. 2,560만 원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변에 560만 원은 자본 잉여금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자본을 증가시키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4번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은근히 이거
중요해요. 자, 10월 28일 날에 수입한 원재료에 부과되는 관세가 있는데 150만 원이고요. 통관 수수료도 50만 원이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러면 토탈 200이 대변에 나가죠. 차변에 뭘로 분개한다? 원재료예요. 왜? 수입도 여러분들 뭐죠? 수입도 취득이에요. 즉 이 말은 뭐다? 매입이죠. 그래서 매입 시의 비용들은 뭐다? 매입하는 물건의 원가에 포함하자. 알고 있죠? 자, 그래서 28일 날에 대변에 보통예금이 전부 다 얼마? 200이 나가는 거고, 차변에는 이걸 전부 다 수입하는 물건이 원재료니까 원재료에다가 포함을 하자. 이렇게 분개하는 거죠. 다음 5번. 자, 5번 중요하죠? 5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 죄송합니다. 네. 자, 영업부에서 제품 홍보물 제작 비용 51만 원만큼을 탱탱 광고사에 국민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쉬운 거네요. 그쵸? 차변에 광고 선전비, 대변에 카드를 긁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장사가 아니니까 외상매입금 분개하시면 안 되고요. 미지급금으로 분개해야 됩니다. 자, 법인카드죠? 네. 국민카드죠? 네. 국민카드 거래처 달면 되고요. 자, 그러면 10월 29일 날 분개하겠습니다. 차변의 비용의 발생, 광고 선전비. 자, 영업부가 했으니까 800번대. 쉬운 거니까 빨리 갑니다. 51만 원. 대변의 카드 돈 안 준 거죠. 미지급금. 카드는 무조건 거래처를 카드로 달아라. 알고 있죠? 국민카드로 달아주셔야 됩니다. 다음 6번. 자, 11월 말일날 동행기업의 파산으로 단기 대여금이에요.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별표 300이 회수불능되어 대손 처리를 하였답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현재 잔액은 66만 원입니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라고 한 자산은 감소하겠죠. 돈 떼었으니까. 대변의 단기 대여금 300만 원 사라진다. 자산의 감소 1번. 자, 그러면 이렇게 돈 떼이면은요, 어떻게 해요? 퍼스트 대손 충당금 메꾸고, 세컨드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66만 원 돼 있으니까 이걸 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234만 원은 대손 충당금이 없으니까 메꿀 수가 없겠죠. 그럼 얘는 뭐다? 대손 상각비로 분개해야 되는데, 잘 들어요. 얘는 기타의 라고 하는 단어를 꼭 붙이셔야 됩니다. 알고 있죠?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 있죠. 이 두 개를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장사와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대손 상각비로 얘들은 분개를 하면 돼요. 이때 대손 상각비는 당연히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여금이라든지 또는 미수금 같은 것들은요, 이거는 장사와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영업의 비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타의 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붙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월 말일 날에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 일단 사라집니다. 거래처 누구? 동행기업. 다른 건 알고 있죠. 얼마? 300만 원.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일단 메꾸셔야 되겠죠. 자, 단기 대여금이니까 단기 대여금 짝지로 66만 원부터 일단 먼저 충당하고 메꾸고, 나머지를 비용 처리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대손까지 치면은 안 나오니까 여기에서 상각비까지 쳐야 되겠죠. 그럼 두 개 나오죠. 위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장사와 관련된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을 떼었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단기 대여금은 장사가 아니니까 영업의 비용 코드인 900번대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사용해라,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배운 적은 있었지만 좀 얼핏 스쳐 지나가다 보니까 잘 기억이 떠오르지 않겠죠. 하지만 꼭 이번 이 시험을 통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상으로 6번까지 일반 전표 입력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7월 20일 날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운반비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포함해가지고 33,000원이죠.
일반 과세자인 상록택배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돈 주었으니까 당연히 매입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출 증명용 현금 영수증 체크 수취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법적 증빙이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매입매천표 7월 20일로 가서요. 유형 선택은 매입의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 과세로 61번 찍으시면 돼요. 물론 품목은 운반비가 맞아요. 자,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한 33,000원 그대로 넣으세요. 왜? 현금 과세는 엔터 치면은 잘라지는 거 알고 있죠? 3만원에 3,000원. 거래처는 상록택배입니다.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죠. 왜요?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참고로 차변에 원재료 맞습니까? 맞죠? 이거 운반비로 분계하시면 안 돼요. 왜요? 원재료 구입할 때 운반비가 들어간 거니까 당연히 원재료의 취득원가에다가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을 주는 분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9월 말일날 청주자동차의 제품을 판매했고요. 다음에 전자세관계안서 발급했습니다. 그럼 일단 9월 말일날에 매출의 과세라는 건 알 수 있겠죠. 몇 번? 11번. 자, 그리고 품목은 자동차 부품이고 수량 10개 단가 나와있고 2,500, 250입니다. 근데 문제에서요, 이 자동차 부품이 우리 회사의 제품인가 봐요. 그렇죠?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그냥 뭐 제품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금은 어떻게 받았죠? 문제 안 나와있죠? 그때는 밑에를 보시면 돼요. 자, 일부가 어음이고 일부가 외상이네요. 그렇죠? 자, 분개합시다. 먼저 품목은 자동차 부품 받았죠. 자, 수량은 10개, 단가는 250만원. 그러면 2,500에 250이고요. 거래처는 청주자동차. 전자세관계안서니까 체크하고요. 1번 분계는 혼합 가면 되겠죠. 자, 대변의 제품 판 거 맞고요. 그러면 이제 매출세액도 부가세 예수금 생깁니다. 그쵸? 자, 차변에 돈 받는 분계하시면 돼요. 첫째, 어음 들어왔네요. 제품을 파는 건 장사죠. 그럼 이때는 어음은 무슨 어음이다? 돈 받을 어음이죠. 네, 받을 어음 쓰시면 돼요. 얼마? 2,500. 야, 그래도 250이 낫네. 자, 이거는 뭘로 들어옵니까? 외상이죠. 그럼 당연히 뭐다? 외상 매출금으로 분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도 한 번쯤 확인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 다음 3번 11월 7일 날에 싱가포르에 소재한 글로벌 인더스트리와 42,000달러의 직수출 동그라미 하기로 계약한 제품의 선적을 완료했습니다. 드디어 배에 실어가지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수출 대금은 5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뭐 결국 외상이죠. 선적일의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고 수출 신고 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러면 수출도 매출이니까 매출의 수출로 가면 되겠죠. 자, 11월 7일 날에 매출의 수출 16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은 제품이었죠. 자,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42,000달러를 1,200원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42,000달러에 1,200 곱하니까 얼마 나오죠? 네, 5,040만 나오죠.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글로벌 인더스트리.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영세율 구분 나오죠. 수출은 F2 누르고 몇 번? 항상 1번이죠. 자, 신고번호 없으니까 생략하시면 되고요. 자, 분계는 어떻게 한다? 전액 외상이죠. 5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전액 외상 2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쉽네요, 그쵸? 자동으로 분계 다 해놨으니까 그냥 바라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매 시험표는요, 유형 선택만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유형 선택만 잘 하시면은 물건 팔았으면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분개하면 되고요. 물건 구입을 했으면은 대변에 돈 주는 거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4번 12월 7일날 제품 11만원인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네요. 비사업자인 강태호에게 판매를 했답니다. 현금을 수취했으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답니다.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자, 보세요. 태호 씨한테 물건 팔았죠? 그러면 증빙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증빙을 안 준 거야, 한마디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우리를 속이기 위한 좀 교묘한 그런 단어의 선택이었죠? 발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현금 영수증 안 줬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뭐 세원기한서 주었단 말도 없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죠. 그럼 이런 경우는 무증빙이죠. 그래서 12월 7일 날 팔긴 팔았는데 증빙을 아예 안 주었으니까 무증빙. 건건이 별도로 관리해야 되겠죠. 건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품목은 제품으로 옮겨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얼마입니까?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11만원. 자, 건별도 11만원 적으면은요 10만원 만원 잘라줍니다. 거래처는 누구? 강태호. 그쵸? 자, 붕괴는 현금으로 수취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전액 현금이네요. 1번 누르시면 되고,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잘 되어 있네요. 확인하시면 되고, 차변의 현금 아주 잘 되어 있네요. 끝입니다. 자, 다음 이제 5번입니다. 12월 20일 날 생산부 직원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샌드위치를 커피 프린스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했답니다. 자, 그러면 구매하고 카드를 긁었죠? 그럼 매입의 카드 과세가 되겠죠. 그쵸? 자, 12월 20일 날 매입의 카드 과세는 몇 번? 57번입니다.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품목은 뭐 간식 또는 뭐 샌드위치 하면 되겠죠. 자,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고요. 자, 금액을 보셔야 되는데 카드 과세는 당연히 부가세를 포함해가 적으면 잘라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60만원과 6만원을 더한 66만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라주고 있죠. 자, 커피집 이름이 뭐였습니까? 커피 프린스였죠. 그리고 엔터. 자, 신용카드에 F2 누르시고요. 자, 무슨 카드를 쓴 겁니까, 여러분? 네, 일단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증빙 보세요. 자, 신한카드로 되어 있다, 그쵸? 신한카드로 클릭 엔터. 자, 붕괴는 당연히 뭐 카드니까 뭐 카드로 쓰셔도 괜찮겠죠. 자, 차변의 원재료 맞습니까? 아니죠. 샌드위치 산 거죠. 간식. 근데 이거를 생산부 직원들한테 주는 거니까 생산부 직원들이 좋아하겠죠. 복리후생비. 직원을 기쁘게 하는 비용. 맞죠? 복리후생비 500번 때. 근데 복리후생비는 장사가 아니니까, 맞죠? 카드가 외상일지라도 외상매입금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냥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분배하시면 되고, 다음 달 카드사한테 갚아야지. 그래서 거래처도 카드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잘 돼 있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이죠. 12월 3일 날 영업부는 거래처의 20주년 창립 기념일 맞아 축하 선물로 보내기 위한 집기 비품을 둘이 상사로부터 220만원 부가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구입하고 전자세원계안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2차여 주었네요. 자, 구입하고 세원계안서면 매입의 과세죠. 자, 12월 30일입니다. 근데 매입의 과세라는 것은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얘는 공제가 안 되겠죠. 왜? 거래처에다가 축하 선물 보낸 거잖아요. 결국은 접대죠. 접대비는 불공제 매입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공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과세가 아니라 54번 불공으로 가야 되겠죠.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집기 비품이었죠. 자,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부가세가 지금 포함되어 있죠. 맞죠? 불공은 안 잘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나누기 1.1 해가지고, 맞죠? 200만원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에 20.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거래처가 둘이 상사죠. 그리고 전자에다 체크합니다. 전자세원계안서 받았기 때문에 체크는 해야 돼요. 하지만 공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불공제 사유에다가 F2 누르고, 이거 접대비니까 공제 안 됩니다. 4번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자, 붕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주었으니까 뭐 혼합이 제일 낫겠죠. 혼합으로 가시면 되고, 차변에 원지를 구입한 건 아니잖아요. 접대한 거죠. 전부 다 올 접대비로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가 되겠고, 영업부에서 접대했기 때문에 800번대로 접대비를 선택해 주세요. 대변의 돈은 보통예금이 나가는 번개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 매매실현표도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4번 오류 정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류 정정 문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으면 일반 전표, 관련이 있으면 매매출 전표입니다. 1번 12월 1일 임시 물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업자 나자 B씨와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요. 자, 물류창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2천만 원만큼을 전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 보증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거 임대 보증금이 아니죠. 왜냐하면 보증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보증금을 주는 사람은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죠. 그렇죠. 세입자, 임차인. 그럼 임차 보증금이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부가가치세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결국은 일반 전표로 가야 되겠네요. 자, 일반 전표에서 12월 1일 날로 가시면 되고, 자, 대변에 보통예금 나간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는 임차 보증금이에요. 자, 거래처는 나자비 그대로죠. 네, 요것만 바꿔주시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임차 보증금은 참고로 자산이죠. 왜요? 나중에 내가 방 뺄 때 임대인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은 자산의 증가예요. 그 자산 중에서도 어디에 속합니까? 당좌, 재고, 유형, 무형, 투자, 기타, 비유동. 어디에? 네,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론 문제로도 잘 나오거든요. 자, 12월 9일 날 전의 카센터의 생산부의 운반용 트럭 수리비용 99만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주었고 전자성계안서를 발급받았는데 일반 전표에다가 회계 처리했답니다. 야, 그러면 이거는 12월 9일로 가가지고 아예 삭제를 날려버리고 다시 새롭게 분결을 해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표 12월 9일 날로 가셔가지고요. 자, 차량 유지비 보통예금 여기에다가 체크하시고 삭제 2에 날려버리고 다시 메인 매출표 가셔가지고 12월 9일로 갑니다. 맞습니까? 가서 다시 새롭게 분개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수리하고 돈을 준 거니까, 그쵸? 돈 준 거니까 당연히 매입이 되겠죠. 돈을 쓰는 건 매입이니까. 그리고 세원계안서 받았으니까 매입의 과세가 되겠죠. 근데 트럭의 수리 비용이죠. 트럭은 승용차가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트럭은 공제가 돼요. 자, 그래서 자, 매입의 과세 51번 가시면 되고, 품목은 수리비 얼마입니까? 네, 90만원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부가세가 포함이니까 이걸 잘라야 돼요. 그쵸? 그래서 매입의 과세 90만원에 9만원 잘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소 이름이 전의 카센터죠. 전의. 네, 카센터. 전자에 체크합니까? 네, 전자세원계안서라고 나와있죠.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혼합이죠.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대신에 차변에 원전은 아니고요. 트럭을 수리했죠. 수리했으니까 차량 유지비 몇 번대? 생산부 거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 분개하시면 되고, 대변에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류 정정에 대한 문제도 끝이 났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문제 5번 결산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산을 풀 때는요, 항상 순서가 있죠. 수동 결산 먼저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자동 결산 하시면 된다. 자, 수동은 당연히 일반 전표에서 직접 분개하시면 되고요.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금액만 입력한 후에 전표 추가 누르시면 자동으로 결산이 되는 거죠. 자동 결산 5가지 누가 있죠? 기말 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자, 이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진 다 수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수동은 수, 자동은 자부터 체크해야 되겠죠.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은요, 이 문제는 셋 다 수동이에요. 그쵸? 지금 기말 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가 한 개도 없어요. 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동 결산을 하는 게 아니고 셋 다 직접 분개해야 됩니다. 조금 난이도가 높죠. 하지만 뭐 평소에 다 배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1번 볼게요.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이죠. 자, 62346,500이고요. 부가세 대금이 52749,000원입니다. 부가세를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상계 처리 분개라는 얘기죠. 자,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혹시나 환급이 된다면 미수금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불론자를 무시한다. 그러면 자, 이걸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부가세 대금, 물건을 팔 때마다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분개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종료이 되면은 항상 역분기를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1기 확정이다. 그럼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6월 말일 날에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없애버리고 부가세 대금을 대변에 없애버리는 이 역분개라고 했죠. 이게 상계 처리 분개인데요. 지금 이 문제가 이거 하라는 문제예요. 그쵸? 그럼 이때 매출세액이 많다면은요, 당연히 뭐다? 미지급 세금 되는 거고, 얘는 다음 달 25일 날 이렇게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매입세액이 많을 때는 이제 환급세액이니까 미수금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6월 30일 날에 이 분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금. 맞죠? 자, 그래서 자,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에 얼마? 6,234만 6,500원이고요. 대변의 부가세 대금 5,274만 9,0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매출세액 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 차액인 959만 7,500원을 납부를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럼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공식처럼 암기하세요. 상계 처리 분개하라 그러면은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금, 미지급 세금. 아시겠죠? 자, 12월 말일 날로 분개합니다. 자,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얼마입니까? 네, 62346,50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사라진다. 부가세 대금, 매입세액이죠. 자, 얼마가 사라진다? 매입세액 공제 52749,000. 그러면은 얘만 납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차액을 대변에 다음 달 25일 날 내야지 하면서 미지급 세금, 지금은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다음 달 25일 날 내는 거니까 미지급 세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외화와 관련된 문제이죠. 단기 차입금, 자, 얘는 부채죠. 갚아야 할 거. 거래처 아메리칸 테크에 대한 외화 차입금 3,000만 원이 있는데요. 미화 3만 달러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계기간 종료일, 즉 결산이죠. 결산 현재 환율은 1,100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자, 단기 차입금은 일단 부채죠. 갚을 거. 얘는 갚을 거 부채예요. 그쵸? 그럼 부채가 장부에 얼마가 있다고요? 지금 장부에는 3,000만 원 되겠다는 얘기죠. 맞죠? 장부에는. 근데 결산 때 이제 평가를 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평가하니까 이게 미화로 3만 달러죠. 맞죠? 3만 달러인데 결산의 환율이 얼마? 1,100원이니까 1,100에 한번 곱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3,300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차액이 얼마? 300의 차이가 나겠죠. 자, 이거 어떻게 분개할 거냐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봐봐요. 차입금은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럼 내가 원래대로라면은 3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달러가 오르는 바람에 야 졸지에 그냥 3,300이 나가게 생긴 거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3천만 원만큼만 주면 되는 건데 300이 더 나가니까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다? 우울하죠. 그쵸? 우울하니까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손실이죠. 손실은 비용이죠. 비용 발생 차변에 이걸 외화 환산 손실로 300을 분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그렇죠.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는 바람에 손실이 생긴 거니까 단기 차입금 갚아야 할 돈을 더 늘리면 되는 거죠. 부채 증가. 네, 간단하죠. 만약에 이게 그러면 내렸다면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죠. 대변에. 그쵸? 자, 그러면 분기합시다.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얼마? 300으로 분기하시면 되고요. 대변에 어떻게 할까요? 외상이 아니죠. 단기 차입금입니까? 단기 차입금을 부채 증가 시키면 되겠죠. 자, 부채는 무조건 거래처 달아야 되겠죠. 아메리칸 테크 꼭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3번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사모산업의 주식. 단기 매매가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겠죠. 자, 취득가와 현재 공정가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평가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내가 이번 연도 4월 25일 날에 6,400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12월 말 날의 주가는 4,900이에요. 슬프죠? 슬프니까 비용이지 뭐. 그럼 차변에 비용의 발생,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얼마? 그 차액 1,500을 비용 처리하면 되고요. 그만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을 감소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분기할게요. 자, 차변에 우울하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얼마? 네, 얼마죠? 1,500이죠. 대변에 그만큼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1,500 분기하시면 끝이 나겠습니다. 네, ESC 빠져나오시고요. 현시간부로 결산 문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결산은 자동이 없기 때문에 굳이 결산 자료 입력 가가지고 뭐 전표 추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요 세 가지 분개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네, 다음은 문제 6번 조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문제는 쌤이 늘 얘기 드리지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쌤이 적어드렸던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은 안 보고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부가치세 1기 확정 신고기간 4월에서 6월까지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부가치세 신고서 가시면 되겠죠. 부가세와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부가치세 신고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릭. 그리고 날짜는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까지 놓으시면 되고요. 자,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그리고 문제는 고정자산의 매입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죠. 그럼 매입세액에서 자, 고정자산 매입이 여기에 11번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원계한서를 받아온 거고요. 혹시나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봐야 됩니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있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사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고정 매입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있는 금액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금액도 더해가지고 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없죠. 없으니까 여기 있는 이 금액만 답으로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입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매입세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고정자산 매입 세액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매입액 2,500이 아니라 세액 250을 답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ESC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50이 정답이고요. 다음 2번.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 발생한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라면은 800번대이죠. 자, 얘가 얼마인가? 자, 얘는 그러면 특정한 월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쵸?
뭐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월계표로 가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월계표로 한번 가봅시다. 물론 여기서는 총기정원장 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회계관리에 월계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특정한 월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월계표로 가겠습니다. 자, 1월계표에 가셔가지고요. 자, 월계표 놓으시고, 자, 4월에서 6월로 놓으시면 돼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으세요. 그럼 여기에 이제 수수료 비용 라인이 있겠죠. 어디에 있습니까? 쭉 내려오시면 여기 있죠. 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4월에서 6월까지 수수료 비용이 발생한 금액은 비용 발생은 차변이니까 차변의 계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20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쌤은 좀 답지와는 다르게 월계표를 이용했는데 뭐 답지처럼 총계정 원장을 이용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 이용하게 되면요, 자, 장부관리에 총계정 원장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뭐다? 4월 1일부터 5월 6이니까 네, 6월 말까지를 놓으셔가지고요. 계정 과목은 F2 수수료 비용 800번대 부터 F2 수수료 비용 네, 800번대 까지 조회해서 예, 확인하시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4, 5, 6이죠. 네, 4, 5, 6이니까 4, 5, 6이니까 여기에 50만원에 35만원, 35만원 다 합치면 되는 거죠. 요 세 개를. 근데 우리 여기에는 너무 좀 어렵게 풀이를 해놨다, 그쵸? 그쵸? 월계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 세 개 더 하면은요, 얼마가 나온다? 120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거 세 개를 더 하지 마시고 그냥 월계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계표로 가자. 자,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6월 말일 현재란 말은 1월 1일부터죠.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명과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거래처를 언급하고 있죠. 그럼 무조건 어디다? 거래처 언급하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 자,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 날짜는 6월 말일 현재라고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놓으셔야 돼요. 자, 계정 과목은 F2 누르고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전체 거래처를 다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엔터 치면은 전체 나옵니다. 자, 이때 잔액이 가장 많은 물어보고 있으니까 잔액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에서 이렇게 제일 큰 게 나옵니다. 자, 성도무역이죠. 자, 거래처명과 금액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거래처명은 성도무역이고 금액은 1088175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한 내용들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문제 답안 작성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확인 누르고, 그쵸? 조회했던 그 자료들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모든 메뉴를 참 닫아야 되겠죠. 쌤이 다 열어놓은 바람에 안 뜨고 있는데, 자, 이 창을 다 닫으시고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을 하시면 나오죠. 이때 여기에다가 조회 문제 정답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론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네,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105회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